올해 인수합병 시장 최대어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 입찰이 끝났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회장이 강남 아파트에 비유하며 흥행을 자신했지만 반쪽짜리 흥행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한나 기자,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이 끝났습니다. 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어디입니까? 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이 예비 입찰 참여 기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스스로 밝힌 기업 외에는 확인이 힘듭니다. 현재까지 예비 입찰에 참가했다고 밝힌 기업은 4곳인데요. 처음부터 인수 의사를 밝힌 애경그룹과 예비 입찰 하루 전에 깜짝 인수 후보로 나선 미래에셋대우가 HDC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했고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그리고 사모펀드 스톤브리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사모펀드 한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소정 기자. 그런데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SK나 하나 등 그 대기업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흥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화, CJ, SK 등은 그동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던 대기업인데요. 이번 예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일본 경제 분쟁 같은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아시아나의 비싼 몸값과 또 높은 부채 비율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기업들이 부진한 데다가 경기 기반은 나쁜 상황에서 대규모 몇 조가 들어가는 이런 인수에 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너무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뜻 인수전에 나서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아시아나의 몸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또 시간을 두고 앞으로 발생할 채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초기에 안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과열 경쟁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채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입 차례에서는 만약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업종에 어느 정도 발전이 기대가 되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급할 것이 없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이 기자. 그 매각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몸값, 예상 몸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아시아나와 에어서울 등 자회사를 한꺼번에 파는 통매각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아시아나 몸값을 2조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따져보면요. 먼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 현재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4,500억 원 정도고요. 여기에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1조가량의 유상증자와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 또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 가치까지 합하면 2조 원 내외입니다. 자, 앞서서 흥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비싼 몸값하고 그 높은 부채라고 하셨는데, 자, 이 때문에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으면 몸값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부채는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실적도 나빠서 1,241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경기 침체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가 부담에다가 일본 여행 보이콧과 중국 신규 노선 증평 금지 등으로 실적 개선이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분리해서 파는 분리 매각 등으로 몸값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 기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마도 미래에셋대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서 기자. 예비 입찰 막판에 깜짝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 입찰 하루 전에 그것도 저녁에 미래에셋대우가 인수전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이 때문에 깜짝 등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이미 관심을 갖고 전략적 투자자들을 두루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입찰 마감 후 시장에서 인수전 참여를 궁금해하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규모 합병에서 금융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하고 또 수익이 나면 빠지는 게 투자은행의 업무다라고 원론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고는 하는데 금융투자업계 큰손인 박현주 회장이 왜 하필이면 빚도 많고 몸값도 비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항공산업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2위 국적항공사로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고요. 몸값이 비싼 대규모 거래인 만큼 미래에셋 대우의 투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싸게만 사서 안정화만 시키면 어느 정도 꾸준히 이익 창출은 가능하거든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이번 인수전에서 박현주 회장 측이 얼마나 베팅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번 예비 입찰이 박현주 회장에겐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격에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일단 발을 걸쳐놓고 가격이 빠지는 걸 지켜보겠다라는 거 아닐까. 자, 그런데 박현주 회장, 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하고 손을 잡았을까요? 네, 일단 박현주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입니다. 박 회장과 정 회장은 2017년 이 현대산업개발이 미래에셋에서 부동산 114를 인수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처럼 평소에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이번 딜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16년이죠. 이 대우증권 인수 당시에도 공격적인 배팅으로 입찰에 성공해서 미래에셋 대우를 국내 1위 증권사를 키워낸 것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투자에 몸을 사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면세점 또 호텔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산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입찰에 참가한 인수보 가운데 미래에셋 대우와 사모펀드인 KCGI는 자금을 대는 재무적 투자자들인데요. 이들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 또 막판에 대기업들까지 가세하면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과연 어떨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CGI와 미래에셋 대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주는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앞서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가 단독으로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본입찰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GI는 컨소시엄을 누구와 구성했는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본입찰에 들어가면 매각 지형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한화, SK, GS 등이 참여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짝짓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은 파트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기업 참여의 문이 열려 있음으로 해서 아주 많은 변수가 생겨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래에셋 대우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그리고 애경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입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양강 구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